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인터넷 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면 한 3시간 반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인데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스킵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제가 이제 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기본적인 그 개념들 그리고 내부적인 구조 그리고 나아가서 이거를 이제 기능들을 활용해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사람과 이제 기계의 어떤 이제 관계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화두 정도로 그냥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이 사실 AI 제너레이션 기술이 여러 가지가 그동안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성능이 좋고 좀 검증이 돼서 현재 대부분의 어떤 이제 AI 제너레이션 관련된 솔루션으로 채택되고 있는 모델이 디퓨전 모델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되게 긴데 어쨌든 이미지에서 이제 노이즈들을 계속 주고 그 노이즈들을 역으로 돌리면서 특정한 이 과정들을 계속 역으로 반복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좀 더 접근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이제 제너레이션 기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기술을 바탕으로 각각의 어떤 솔루션들을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드저니라고 가장 유명한 게 있고, 다리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린 스테이블 디퓨전 이렇게 크게 사실은 다리는 사실 지금 살짝 죽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미드저니랑 스테이블 디퓨전 2파전 형태로 어떤 AI 제너레이션 관련된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스테빌리티 AI라는 회사에서 이 기술들을 만들고 그 기술을 베이스로 이제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모델들을 구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AI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나 기술 개발이나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꺼번에 한 6개월, 7개월 사이에 터져 나왔던 가장 촉발 매체가 스테이블 디퓨전에 있고요. 현재는 이제 그 엑셀 버전이 이제 베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현재 대부분의 어떤 기술이나 어떤 이제 그 모델들이나 그리고 관련된 어떤 이제 그 사용자들이 1.5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이전에 세팅되었던 이제 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갈아타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무는 상황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UI들이 존재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UI가 오토매틱 111 웹 UI라는 이제 거고요. 이거는 역시 이제 개인이 개발을 해서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고 현재도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의 이제 모델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마더 모델이죠. 베이스가 되는 이제 체크 포인트가 존재를 하고 그거와 연동돼서 이제 컨트롤렛이라는 마더 모델을 컨트롤하기 위한 이제 컨트롤을 위한 모델 그리고 로라라고 이제 좀 특정한 어떤 목적성을 가진 이제 모델 그리고 텍스처럴 인버전은 이제 모델이라기보다는 이제 텍스트의 덩어리 이것들이 연합이 돼서 이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델 위에서 이제 UI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크게 제너레이션하는 방식이 텍스트 투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라는 형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하나씩 보시면 일단 체크 포인트는 이제 메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메인 모델은 그 미드저니처럼 이제 하나의 모델이 통합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특징이 개인 PC, 그리고 개인이 이걸 활용을 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모델들이 한 3기가에서 많게는 6기가 정도 레벨로 다 쪼개져 있어요. 모델의 어떤 한계들은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모델들이 존재를 하고 이거를 또 개인이 그 모델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베이스로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특정 체크 포인트에 있는 경향성을 가진 이제 모델들이 이제 추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텍스트 이미지와 이제 텍스트 이미지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만든 컨셉 이미지들 이런 식의 미소녀들은 사실은 이제 인간의 그 모델을 만든 사람들 욕망들이 되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빠르게 완성도 있는 결과물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이제 배경 관련된 이제 모델들을 좀 이제 병합해서 테스트를 해봤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신병원 이제 컨셉트를 여러 가지 메터드에서 뽑아본 케이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투 이미지는 특정한 이제 이미지를 하나를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 새로운 이제 프롬프트와 여러 가지 가중치를 줘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준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인간의 의도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동동이 좀 많이 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 이미지 투 이미지에 되게 중요한 게 디노이즈 강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점점 좀 높이면 처음에는 원래 원하는 이미지에서 그 이제 체크 포인트에 있는 경향성들이 살살 들어가다가 이거를 어느 순간 분계점을 지나는 순간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AI를 봤을 때 되게 이상한 이미지를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이 이 적당함을 모르는 사실 AI의 특성들, 그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이게 넘어가냐 그 안에 있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그런 결과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게임 시네매틱을 작성할 때 그런 이제 공간에 대한 바리에이션들을 쳤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얼기설기 이제 그 사진을 합성을 하고 이미지 투 이미지에 올려서 다시 스타일링을 이제 주면서 바리에이션들을 만들어갔던 부분들, 실제 이제 배경 소스들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NFT 프로젝트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들에 대한 바리에이션, 이걸 저희가 자동차 바리에이션을 한 5만 개 정도 뽑아볼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어떤 이제 NFT 형태로 이거를 다시 재가공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엑스트라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그 스테이블 디퓨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컨트롤 렛입니다. 컨트롤 렛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크 포인트와 그리고 체크 포인트를 베이스로 텍스트 투 이미지나 이미지 투 이미지를 작업을 할 때 나의 의도들을 반영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가 장치, 약간 붕어빵 틀,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이제 이미지가 하나가 있어요. 원본 이미지가 있는데 이 원본 이미지를 이제 컨트롤렛에 넣으면 라인 값을 추출하고 뎁스 값을 추출을 하거나 혹은 이제 어떤 직선 값, 그리고 노멀 그리고 어떤 특정 포즈, 그리고 이거를 약간 낙서로 인식하느냐, 클럽 값을 추출하느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이미지들을 분할을 해서 그 이미지의 베이스가 되는 어떤 이제 구조들을 그 약간 북어방 틀처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컨트롤렛이 1.1이 왔는데 지금은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정교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컨트롤렛 기능들을 제공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트롤렛 적용을 했을 때 이제 결과물이에요. 이거 한쪽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냥 레이아웃 애니메이션 2D 레이아웃상에서 이제 스케치를 이제 잡은 거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스크리블이라는 이제 컨트롤렛을 써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최종적인 배경의 이미지들이 나와서 것들, 그리고 이제 카툰을 조금 더 이제 실사화하는 느낌으로 이거를 좀 디벨롭 해봤던 그런 느낌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D 모델링이죠. 저희가 지금 공포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는데 그 모델링을 베이스로 웹소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이거를 베이스로 실사형으로 조금 이제 가져가고, 이걸 하기 위해서 컨트롤렛에 캐니 값과 뎁스 값을 동시에 깔고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1차적인 아웃풋을 뽑고, 이 뽑은 거를 다시 이미지 투 이미지에 가져가서 뎁스 값을 적용을 해서 이제 조금 더 2D적인 스타일링화를 하는 이제 그런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인 저희 목표는 이제 게임 같은 이제 룩들을 좀 뽑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낙서들을 최종적인 완성본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하나의 원화 이미지를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링으로 이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내는 과정들. 특히 이제 게임 개발을 할 때는 너무 좋아요. 애니메이션 연속된 어떤 이미지 후법들이 있지만 게임이 이제 그런 요소들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AI를 활용했을 때 이제 효용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제 대표적으로 고도화를 한 건데, 이제 라이브로 저희가 만들었던 이제 게임 시네매틱 늘어나는 배경을 약간의 거기다가 이미지 보드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배경 아웃풋들을 이제 뽑아봤던 케이스고요. 이게 컨티뉴이티 뮤직을 한 거예요. 이 공간에서 이제 다른 후법상의 이제 공간이 등장을 했을 때 비슷한 형태의 룩들을 뽑아내는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이거를 게임을 이전에 다 저희가 납품을 끝낸 건데,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다시 보면 이게 200이 훨씬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제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됐던 이제 그런 결과를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맵 작업도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통해서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실사 맵을 가지고 2D식의 어떤 리터치 어떤 느낌으로 이 스타일링을 하는 부분들, 바닥맵이라든지 볼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3D 아까 전에 그 캐릭터 3D 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이제 3D 모델링을 가지고 이제 제너레이션을 이거를 텍스 값을 가지고 제너레이션을 하고 이거를 3D 상에서 프로젝션으로 입혀가지고 한 방에 이제 맵을 끝내거든요. 그런 작업들도 실제로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2차적으로 이제 맵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러가 저기서 되게 또 중요한 게 이제 로라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크 포인트는 이제 마더 모델이고 로라는 엑스트라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로라는 특정 목적성을 가진 어떤 이제 좀 엣지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로라는 특정 스타일, 어떤 캐릭터, 포즈, 표정, 상황 디테일들을 사실은 이제 집중적으로 학습시켜서 체크 포인트가 추정하지 못하는 특정 요소들을 되게 강하게 만들어내는 데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메이플 스토리 로라예요. 뭘 해도 메이플 스토리처럼 나옵니다. 네, 이런 로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라를 활용을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 아마 가위바위보 애니메이션 양식을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뭘로 로라를 만들었냐면 가와지리 요시아키의 애니메이션의 스틸들을 학습을 시켜서 이 스타일링을 만들고 이거를 자기 실사로 찍은 거에 적용을 시킨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라는 그 코야라는 이제 학습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컴퓨터만 적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로라를 복잡하긴 하지만 로라를 만들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실제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모든 프로젝트의 아트웍을 학습을 시켜서 로라를 만들고 실제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걸 작동을 시키고 있다. 캐릭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웹툰에 있는 캐릭터를 AI로 한번 제너레이션을 스타일링을 주고 이거를 딱 한 장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이제 로라로 학습을 시켜서 턴어라운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바리에이션이나 복식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로라를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잘 만들면 단 한 장의 이미지로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나아가서 이제 미드저니와 이제 연동되는 구조들, 사실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과 미드저니 약간 역할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드저니는 컨셉 기획에 좀 시차적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블 디퓨전은 편집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약간의 스타일링에 대한 바리에이션을 주기 위한 용도지 이게 컨셉 단위에서는 미드저니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드저니와 이제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이것들을 좀 쓸 수 있는 구조들. 사실은 이 똑같은 프롬프트 미드저니에서 나온 것과 그 스테이블이 나온 것은 확연하게 컨셉상의 완성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초의 컨셉들은 미드저니를 통해서 가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몇 가지의 이미지를 병합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드저니가 압도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AI 관련된 이미지 서비스들, 벡터를 만들어주는 거, 세그먼트를 따주는 거, 자동으로 웹소스 머티리얼을 구성을 해주는 거, 그리고 그 블로우업이죠. 지금 업스케일, 지금 내부적으로 4K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FHD도 만들어서 이걸로 그냥 돌리면 굉장히 완성도 넘는 이제 4K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24프레임 베이스를 60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부분들 역시 AI로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완성 있는 구조가 나오고 있다. 말고도 이제 이거 나중에 한번 유튜브 가서 보시죠. 원더 스튜디오라는 걸 보시면 이게 3D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좀 보실 수 있다.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3D 애니메이션의 파이프라인이 이 구조 안에서는 완전히 지금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젠2에서 이제 동영상 텍스트 투 비디오다.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많고 그래서 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시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한 5개월, 6개월 동안 AI를 계속 쓰면서의 어떤 이제 좀 한계와 어떤 가능성 이 두 가지 측면들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 AI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랜덤성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와요, 기본적으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이라는 건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냥 수치의 덩어리, 함수의 덩어리와 가중치의 덩어리로만 이루어지는 그냥 6기가, 8기가짜리 그냥 숫자의 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어떤 특정한 툴을 통해서 입력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이 절대 의도한 대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게 나왔다고 똑같은 게 나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 AI의 기본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은 그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좀 한계로 좀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작권 문제, 얼마 전에 네이버 웹툰이 있고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작권법에는 없어요. AI가 뭐 저작권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방식이든 간에 AI를 쓰는 순간 다른 형태의 이미지들이 학습되어 있는 모델들이 직간접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작권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심정적인 거에 불과하고 법적으로는 현재는 아무 장치도 없고 글로벌적으로도 아직 논의만 하고 있지 방법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계 중에 하나가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이 그러니까 아까 이걸 보는 사람들 역시 AI가 만든 것들에 대한 거부감들을 가지고 있고 만드는 사람 역시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침해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좀 위기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의 인식으로 인해서 실제로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나 어떤 이런 접근들을 좀 더디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접근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생각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나도 신카이 마코토 같은 작품 만들 수 있겠는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AI의 도움을 빌려서 내가 의도로 하는 바들을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AI가 이제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AI가 이제 랜덤성이 가지는 되게 단점이긴 하지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창발성이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아주 작은 프로젝트 하나, 아주 작은 가중치 하나만을 가지고도 완전히 새로운 결과, 완전히 다른 구조의 완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창발성을 통해서 개인이 좀 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주는 것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산성들이 같이 연동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와 이제 가능성들이 공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AI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 되게 선형적인 어떤 이제 그런 작업이죠. 하지만 이 AI는 굉장히 비선형적인 작업입니다. 어떻게 섞을 것인가? 내가 어떤 개념으로 얼만큼을 어떤 프로세스로 이거를 결정을 해서 이걸 할 것인가 하는 것들 이게 상당히 중요해지는 어떤 작업들이고 이거를 어떤 툴을, 어떤 AI 솔루션을, 어떤 모델을 그리고 어떤 코트룰렛을 써서 이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이 좀 이제 사용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같이 연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남는 거는 제가 볼 때 의도와 선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들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AI 기술들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레벨까지 것들이 올 거라고 다들 그냥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디지털 테크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과 노하우들을 AI 기술과 어떻게 섞어서 이걸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의도가 없는 사람은 그걸 못합니다.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의도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이제 경험,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창작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사실 확장이 되고 만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이런 이제 의도들을 중심으로 AI에 협업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들이 앞으로 되게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제 의도 없이 AI가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매트리스의 배터리가 되거나 스카이넷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고 우리의 어떤 이제 방향을 만들어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